다른 직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아주 특수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직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기술은 그 회사에서만 필요한 거지 일상생활 하는 데는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은 앞이 캄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직장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서 승진을 하고 뭐 이사도 되고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그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년 퇴임을 딱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모님은 또 사회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회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데 자기는 직장을 떠나면 새로운 사회가 없는 거예요. 마련해 놓은 사회가 없어요. 그 내 친구 하나는 대기업에서 사장을 다 두루하고 정년 퇴임을 했는데 집에 들어앉아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들어앉았기도 하지만은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도 집에만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모두 친구들이 그럽니다. 나와서 골프도 좀 치고 여행도 좀 하고 하지 왜 그렇게 집에만 들어앉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여행을 하는가 이거예요.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비행기표를 타본 적도 없고 예를 들면 여행지에 가면은 거기서 마중 나와가지고 태워가지고 일 보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뭐를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하자면 티켓도 해야 되겠고 계획도 세워가야 되겠고 자기가 필요한 뭐 어떤 필수품은 들고 가야 될 거고 그런데 사장이 되니까 비수들이 다 해줬으니까 말이죠. 자기는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년 퇴임하고 나니까 그게 딱 끊겼잖아요. 그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정년 퇴임하기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어떤 포지션이 있지 않겠어요? 사장이면 사장, 뭐 회장이면 회장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해요. 퇴직하고 나와서도 그 역할과 위상을 사회에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길. 그러나 인정이 되겠어요? 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골프 치자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그전 같으면 그쪽에서 먼저 와서 부킹을 해놨으니까 뭐 같이 가자든지 이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전화를 걸어서 골프 안 칠래? 이래도 오늘은 시간이 안 됩니다. 이런다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놈이 틀려서 이놈이 배신감이 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는 배신감이 아니라 실상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직장에서 직장의 역할을 활발히 해야 될 사람이고 자기는 직장에서 퇴임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가한 생활을 즐겨야 될 사람하고 그걸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나한테 끼워달라고 애를 뭐 쓰던 친구가 내가 오라는데 뭐 시간이 없다?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년 퇴임하면은 그 이전 거는 어려우시겠지만은 확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리면 난 뭘 하란 말이냐. 또 이게 불안하시겠죠. 그것을 버리시면 새 천지가 열리는 거예요. 새 천지가. 인간 백세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정년 퇴임이 옛날 그 연령이기 때문에 일찍 퇴임하고 건강하게 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역량을 썩히지 마시고 조금 교통정리를 해서 이렇게 턴한단 말이에요. 전문직에 종사했던 것을 일상적인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자기 능력을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해보면 제2의 인생을 또 화려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 있는 한.
그런데 우리가 앞에 매달려 가지고 내가 회장 때 지가 어떻게 했는데 이에 의해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나를 내 자신이 괴롭히고 이러면 앞에 신천지가 기다리는 걸 내가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년퇴임을 하면 앞에 이 얘기는 전부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심할 때 그냥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좋았지 그 정도로 회상하는 것으로 끝이셔야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먼 형이 하나 있어가지고 9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요양이 아니라 노인 시니어 타워에 들어가 있어요. 시니어 타워에 내가 면회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점심을 거기서 다 해주니까 나도 이제 붙어서 점심을 먹고 한담을 나누는데 내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여자분들은 밥을 먹고 나와가서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다른 여성이 거기 또 앉아가지고 둘이 또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인사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 모여서 또 한 그룹을 형성해서 수다를 떨고 있어요. 그래 이래 들어보면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이제 남 흉보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이제 뭐 온갖 얘기를 다 해요. 그 모여 앉아가. 그런데 내 형은 앉아 있는데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 형이 이 사람을 뭐 싫어한다든지 이런 성격도 아니고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형 여기서 친구도 좀 사귀고 이러면 재미있지 않겠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왜 아니냐 그러니까 왜 그래 남자들은 말이지 목에 힘주는지 지금도 자기가 현직에 있는 줄 알고 그 자랑만 하고 서로 인사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기가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그 포지션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여자들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내가 형한테 그런 걸 자세히 물었더니 남자들은 괜히 그런 헛된 자부심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옛날에 잘난 거지 뭐 지금 뭐 자기나 나나 다 늙어가는 처지에 늙어가는 걸 서로 위로해가면서 옛날에 재미있었던 이 얘기는 하고 지내면 좋을 건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현역에 있었을 때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형이 먼저 다가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다가가서 얘기하는데 대답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뭐 그게 조금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은 남자와 여자와의 차이가 또 뭐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년퇴임이면 정년퇴임을 맞이해가지고 그 전의 이 얘기는 많이 잊어버릴수록 앞에 신천지는 더 화려하게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점도 있는데 이 생애를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일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애를 이렇게 단청적으로 끊어보면은 어릴 때의 재미, 10대 때 재미, 20대의 재미 이게 다른 거예요. 생애의 주기에 따라서도 다르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는 게 또 달라요. 이 두 가지가 겹쳐서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면 나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대로 그런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생각에는 철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게임만 하고 노는 게 그것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돼가지고 생각하면 그것이 철없는 행동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기도 하지만은
나이가 드는 것만큼 적합한 지혜도 생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면 지혜가 덜 들고 또 철이 없는 거예요. 아직 10대에 그것을 떨치지 못한다. 그래서 생기는 일이지. 내 생각엔 연령이 가서 그런 불안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령에 적합한 지혜로움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재미없을 리가 없어요. 아무리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재미를 내가 만드는 주체가 나니까 그거는 주변이 뭐 재미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령이 많아질수록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린 친구들은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니까 그런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든 노인들은 비록 나이는 이제 그 생애의 끝에 가까워 왔지만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는 것이 이분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고 그 지혜를 통해서 재미를 자기가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걸 자기가 재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그런 것이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나이가 비슷해도 똑같은 게 아닌데 그런 전 생애에서 이렇게 토막내서 생각해보는 많은 연령층을 생각해보면 그거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고 그 전 생애로 보면 어린 사람이 어른에 비해서는 철이 없는 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는 이렇게 철이 드는 연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에 집착해 있다면은 그거는 지혜가 생길 수도 없고 또 내 옆에 그런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갖고 자기가 살피고 보고 내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는 요게 재미있겠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더 나쁘고 이런 행위가 어떻고 이거는 천한 것이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선은 자기가 처해 있는 연령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30대 뭐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때를 즐기셔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인사하러 가면 자네 몇 살이냐 이런다. 몇 살입니다. 그러면 참 좋을 때다. 내가 이제 또 이과대학을 졸업했다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몇 살이냐고 또 물어요. 그것도 몇 살이라고. 참 좋은 때다. 인턴 시험 쳐서 됐어요. 합격했다고 하니까 또 똑같은 질문. 참 좋은 때다. 그래서 내가 교수가 돼가지고 교수 됐다고. 참 좋은 때다.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해서 이 선생님은 할 말이 그렇게도 없나면 똑같은 소리를 말이지. 내가 대학교 때부터 전문의가 될 때까지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난 그렇게 철없이 생각했어요. 그 더 깊이를 몰라서. 그래서 나이가 더 들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 나이에 적합하게 네가 즐겁게 살아라는 그 뜻이야. 선생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네가 부럽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처해 있는 그 연령이 너한테는 가장 즐거운 시기니까 잘 활용하라 그런 뜻으로 하신 건데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는 상당히 늦었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연령에 적합하게 예를 들면 어릴 때 게임하고 싶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게 재미있으면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연령이 지나면서 아 그것은 요 연령에는 적합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가면은 그 잘 사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 하나의 재미가 있다고 해서 말이지. 나이가 노인이 될 때까지 그것만 붙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처음없는 노인이지. 그래서 자기 연령대에 적합한 나답게 사는 거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못할 일도 아니에요. 그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어요.